얘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과연 얘랑 나랑 관계는 좋은 걸까? 얘는 나를 믿는 걸까? 반려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친구를 자꾸 접촉을 시키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자님들, 영코치의 멍커! 멍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빠밤. 네. 자, 오늘 함께할 코치님은요, 레이첼 코치님과 새로 오신 클로이 코치님이시고 여자 코치님이세요. 결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할 거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반려견을 힘들게 하는 보호자의 행동과 반대로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반려견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보호자님과 반려견의 입장 차이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반려견의 행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클로이 코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반려견이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행동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짖는 그런 행동, 짖는 행동,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짖는 거, 그 다음 산책할 때 줄을 너무 끈다던가 이런 것들. 줄을 넘어 끄는 행동들. 또 뭐 혼자 잘 못 있는, 혼자 잘 먹는 분리불안. 분리불안. 아, 그렇죠. 또 밥을 안 먹는 것? 밥을 안 먹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려견이 보호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냐? 바로 몸과 마음이 같이 힘든 겁니다. 왜?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가 왜 힘들어지죠?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뭐가 안 좋아져요? 지갑이 안 좋아지겠죠.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네. 보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네, 반려견이 아픔으로써 일어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의 이슈가 있을 때 보호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비용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거고, 건강이 아프니까 보호자님들이 생활하는 데 지정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건강한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있어요. 바로 문제행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짖음, 그 다음에 흥분도, 네,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짖음과 흥분과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려견들이 보호자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짖음이나 흥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돈이 듭니다. 그게 항상 힘드네요. 그죠? 결국에는 경제적인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관계.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과연 얘랑 나랑 관계는 좋은 걸까? 얘는 나를 믿는 걸까? 얘는 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관계에 대해 있어서 힘듦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유기견 친구를 입양하신 보호자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을 하고 너무 얘한테 애착을 갖고 내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지만 이 친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에서 또 힘듦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코치님들이 일단 반려견을 키우시니까 뭐가 힘드세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 클로이 코치님은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약간 성향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 성향이 뭐 다른데, 타고나게 이제 내성적이거나 약간 이런 예민함을 타고난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을 파악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힘든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해주는 게 이 친구한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불편하게 느끼진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려견한테 어려움을 겪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환경 개선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어. 왜냐면 내가 돈이 많아서 이 아이한테, 우리 반려견한테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죠. 뭐 매일 산책을 시켜주고 싶으니까 도그워커를 쓴다던가 전문 코치를 붙여준다던가
가정부처럼 그죠? 집사를 붙여준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또 대자연의 저택에 주택에 마당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나는 원룸에 살고 투룸에 살고 도시에 살고 길거리 한복판에 살고 시끄러운 곳에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얘가 예민하고 그 다음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가 돼 있는 걸 해결해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먹여 살리고 힘들고 나도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제일 힘든 부분은 저는 이거 환경과 건강과 관계, 사실 이 세 가지가 제일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변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앞에 세 개는 쉽게 그렇게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 모든 걸 다 바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할 때 힘든 5가지는 첫째, 뭐다? 건강. 둘째, 네? 5가지 다 얘기 드린 게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도 문제인 게 당황했죠. 많이 당황했죠? 자, 셋째, 관계. 관계. 그다음에 넷째, 성향과 성격을 파악하는 거. 성향과 성격을 파악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나 틀리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려견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해주는 게 맞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5번째, 환경 개선. 그렇죠.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추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반대로 우리 때문에 반려견들이 힘들어하는 5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의 성향과 성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나에게 무조건 맞추기를 바라는 관계 형성이에요. 내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말을 따라야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혼나야 되고 이 설정을 그냥 우리가 반려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혼을 내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반려견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공격 성향이나 아니면 겁을 먹거나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거나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사람도 감정이 동물이지만 반려견도 당연히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정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클로이 코치님이 그랬죠. 무한한 애정 표현이라고. 반려견들이 스킨십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하는 부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옆에 있는 걸, 붙어 있는 걸 좋아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만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만지고 스킨십도 학습이에요. 처음부터 무조건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드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세게 만졌을 때 아니면은 우리는 살살 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반려견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너무 과하거나 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감정 표현을 했을 때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일방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거. 일방적인 감정 표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이뻐하고 기분이 나쁘면 무시하거나 싫어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요. 그런 도라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반려견과 감정을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이해시키지 않고 무조건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반려견은 차가 낯설겠죠. 오토바이도 낯설 거고요. 다 낯설는데 이건 오토바이고 이건 차고 어떤 거라는 걸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태우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무서울 수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왜 타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반려견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유모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 이거는 반려견한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땅에서 다리가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얘네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요. 네 번째로 뭐예요? 바로 친구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자님들에 의해서 친구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얘가 언제 친구가 좋다고 한 적이 있나요? 얘한테 물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반려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친구를 자꾸 접촉을 시키려고 하세요. 친구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아마 보호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몇 명이지? 내가 진짜 그렇게 인싸인가? 나는 정말 주변에 다 친구인가? 나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문화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눈 맞추면 인사하는 게 인사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려견끼리도 인사는 해요. 근데 한국처럼 친구야 하면서 인사가 아니라요, 그냥 하이, 헬로, 안녕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인사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인사를 꼭 만나서 코를 부비고 엉덩이 냄새를 맡고 해야지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아니면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오래된 친구, 성향이 잘 맞는 친구,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만났던 친구, 이런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자주 보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한 번 보고 자주 못 보고 인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호자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잘못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애는 애를 좋아요라고 하고 인사를 시키겠지만,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보호자님이 자꾸 만드신 거예요. 무조건 인사를 하라고 만들었고, 친구라고 만들었고, 우리 애는 인사하는 걸 좋아해요라고 만드신 거죠. 아니라고요. 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다가가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고, 그게 반복적으로 됐고,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들었고, 습관 들었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친구 관계는 정말 반려견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좋을 수 있죠. 상대방에는 굉장히 싫을 수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고려하면서 친구 관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개들, 반려견한테 좋지 않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애정이에요. 애정.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무분별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반려견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우리 애가 하고 싶어 하니까 다 해주고, 뭐만 해도 그냥 너무, 그러니까 왕자님 공주님처럼 모시는 행위를 말하는 거. 관련 영상은 여기 한번 봐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하고 살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좋아하진 않더라도 짖지 않고 달려들지 않고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좀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낯선 강아지를 만났을 때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생기는 오해. 그리고 우리 반려견이 성격이나 성향이 안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무한한 애정과 사랑은 우리의 반려견을 안 좋은 사회성을 만들기에 충분하니 적당히 하시는 게 좋다. 하지 말라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이뻐하는 거 맞아요. 만져야 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5가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첫째, 관계. 네,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자, 2번째, 일방적인 감정 표현. 네, 일방적인 감정 표현. 그러니까 보호자님의 감정을 계속 기분이 좋고 싫고를 표현하는 거를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감정 소모도 심해지고 그 반려견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3번째는 가르쳐주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하지 않으면서 반려견이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행하지 못하면 우리 애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이상하지. 가르쳐줘야 되고요. 천천히 시간이 걸려도 알려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거는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의 기준으로 친구를 자꾸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쵸. 무분별한 친구 관계. 그러니까
다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나 성향이 맞는 친구,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 자주 만나는 거, 유치원 이런 곳에서만 친구가 된다.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길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한 애정. 네, 마지막 애정 표현. 무한한 애정은 애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우리 반려견을 좀 좋은 성격과 성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좀 쉽게 얘기해서 매너가 없는 반려견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뻐하고 애정 표현하는 건 당연하고 너무 좋지만 관계를 잘 설정을 하시고 적당한 규칙과 일관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좀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견의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보호자님들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10가지 자 우리 편집자분이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따닥 5개 올려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니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레이첼 코치님, 클로이 코치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 코치의 멍터! 멍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